안녕하세요. 차이는 스토리입니다. 원래 의도와는 달리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은 제로 코로나, 부동산, 부실 대출, 실업 문제 등 이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진핑 정부에게 아이러니하게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외신들은 뒷북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친 4일부터 3일간 대만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동풍 15 미사일 11발을 대만 인근 해상으로 발사했고 또 이런 군사 행동을 정례화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긴장 상태를 제4차 대만 해협 위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이 참여해서 벌어진 3차례에 걸친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1949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넘어간 후 현재까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3차례의 무력 충돌의 위기가 있었고 중국은 이런 위기를 틈타서 핵무기 개발에서 항모 건조까지 뜻하지 않은 결과물들을 만들었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접수하고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빠져나간 후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측 간 소규모 무력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950년 6.25가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하는데요. 북한군의 무력 침공을 보면서 대만의 공산화를 우려했던 미국은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급파 중공군의 대만 침공에 대비했고 마오쩌둥은 한국전이 끝나고 7함대가 대만 해협에서 철수할 때까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당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공산화의 위협을 느낀 미국은 중화민국과 상호 방위조약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과 대만 간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면 미군이 진먼도우까지 진출하게 될 걸 우려한 중국은 진먼도우 점령이 시급하게 달성해야 할 군사적인 임무가 되면서 1954년 9월 3일부터 진먼도우의 군사시설과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을 향해 9월 22일까지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했습니다. 진먼도우 포격뿐만 아니라 중국은 샤먼으로부터 500km 북쪽에 위치한 타이저우시, 당시 행정구역으로 타이저우시에 속해 있지만 대만군이 시료 지배 중이었던 따첸다우 북쪽 이징산다우에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하루 만에 섬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미 7함대의 도움으로 따첸다우와 그 일대 섬들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대만군과 민간인들을 대만으로 철수시켰고 1월 22일 인민해방군이 따첸다우를 점령하면서 타이저우 인근 열도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제1차 대만해협 위기는 종료됩니다. 당시 대만과 중국군 간의 전투는 규모는 작았지만 미중 관계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이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는 197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 대만의 군사동맹이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따첸다우를 포함한 타이주 열도를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겼다는 건 국민당이 대만을 국민당이 지배해야 하는 명분으로 주장했던 본토 수복의 발판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공산당도 미군의 압도적인 해군 전력과 핵무기 위협에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1958년 8월 23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4만 발의 포탄을 150평방킬로미터 면적의 진먼도우에 쏟아부으면서 제2차 대만해협 위기가 시작됩니다. 인민해방군은 초기 진먼도우의 군사시설에 포격을 집중했지만 점차 진먼도우 해안을 봉쇄하기 위해 인근 해역으로 포격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미 7함대가 진먼도우 인근에서 대륙을 향해 위협, 함포 사격 등 무력 시위를 시작하자 10월 5일 평덕회의 당시 중국군 국방장관은 인도주의 입장에서 진먼도우에 대한 포격을 일주일간 중지한다고 선언하는데요. 한 달 넘게 중국군은 진먼도우에
47만 발 이상, 그리고 대만군은 18만 발 정도를 상대편 지역에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중국군은 단따 쌍부따 전략을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 3 홀수 일자에는 포격하고 2, 8 짝수 일자에는 포격하지 않는다는 전략인데요. 놀랍게도 1979년까지 포격이 지속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뜬금없이 진만다오 포격을 시작한 이유는 당시 미국과 대만이 맺은 공동 방위 조약에는 진만다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군사 방위 조약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인 목적보다 정치적인 목적의 군사 행동이었다고 역사는 평가합니다. 중국군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대만 해협에 미 칠함대가 파견 전황을 대만이 불리하지 않게 유지시켰고 오키나와와 괌에서 출격한 미 공군은 중국 공군과 공중전뿐만 아니라 진만다오의 군용, 민용물자를 공급해줬습니다. 진만다오 포격전을 통해서 장제스의 국민당은 무력으로는 본토 수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미군이 존재하는 한 대만 침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건 중국군이 진만다오 포격에 사용했던 포탄이라는 게 원래 화약이 폭발하면 파편으로 분리되면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데, 당시 중국군이 사용했던 포탄들은 경질의 철로 만들어져서 화약이 폭발해도 포탄 형태는 마치 불발단처럼 그대로 유지되면서 떨어져서 지금도 진만다오의 특산품이라면 중국군이 발사한 포탄 파편을 가공해서 만들어진 식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집권했던 중국 대륙과 관계가 좋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샤먼에서 진만다오까지 해상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리덩구이 전 대만 총통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2차 대전 때는 일본 육군 장교였다가 일본이 항복하자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고요. 정치를 시작했던 1970년대 초반에는 또 국민당에 입당했고 2000년 대만 총통 임기를 마치고는 당시 대만 야당이었던 민진당의 천수이벤을 지지하면서 국민당에서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중국 공산당, 대만의 여야인 국민당, 민진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던 대만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였습니다. 1995년 당시 대만 대통령이었던 리덩우이 대만 총통은 개인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 모교였던 코넬대에서 연설합니다. 미국과 단교한 지 17년 만에 이루어진 대만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했고 7월부터 대만 해협과 대만섬 일대에 미사일 시험 발사, 실탄 사격 훈련 등으로 강력 대응했습니다. 리덩후이 총통이 재선에 나섰던 1996년 3월에도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 등 무력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일련의 무력 시위에 미국은 인디펜던트 항모전단을 대만 해협에 급파했고요. 중동에 파견됐던 니미츠 항모전단까지 급하게 불러들여서 대만 해협에 또 한 차례 무력 충돌의 위기가 발생했고 이걸 제3차 대만 해협 위기로 불렀습니다. 당시 대만 해협에는 미 해군 군함이 40척 이상 집결했는데요. 베트남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제3차 대만 해협 위기로 미국과 중국과 대만 간 긴장 관계가 계속되자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상하이를 방문하면서 중국의 삼불 정책을 약속하는데요. 첫 번째,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세 번째, 대만이 국제 조직에 가입하는 걸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이런 정책 기조는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3차 대만 해협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대만을 위해 출병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더욱 커졌고 당시 대만 해협에 집결했던 미 항모전단의 위력에 특히 전투기와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20년간
해군과 공군력 증강에 집중하게 됩니다. 중국은 72시간 동안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고 대만 인근 6개의 구역을 설정해서 펠로시가 만약 대만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실행하기 어려웠던 해협을 봉쇄, 미사일 발사, 대규모 공군 출격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중국이 대만 해협으로 발사한 미사일 중 5발이 대만 수도 타이페이 상공을 가로질러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소한 부분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도록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평화헌법 개정으로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일본에 명분을 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동풍 17 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동풍 15 구형 지대지 미사일, 그것도 11발만 쏘고 슬그머니 조기에 작전을 종료한 점을 보면 이번 무력 시위가 미국이나 대만, 일본을 의식했다기보다는 국내 여론용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